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샤넬마스터입니다.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해 초보 탈출 컨텐츠의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중한 구독자분인 리 BJ님께서 요청해주신 5&F를 이용한 뒤돌리기 공략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 해도 작성자가 안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당구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며 가능한 기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대부분의 영상은 기준을 잡는 방법이 많은데 이유는 이 기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감으로만 쳐야 하고 알맞은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각으로 구사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초심자들이 감으로만 친다면 감 떨어지는 날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 떨어지는 날은 꼭 필요한 게 기준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잘 안 맞는 날에는 쓰리뱅크가 나오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얘는 그냥 시스템대로 보내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아마추어 입장에서 당구를 장기간 쳐오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초심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5&F는 원하는 세 번째 쿠션에 수구를 보내는 방법이며 더불어 세 번째 쿠션 이후 수구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쿠션 이후 20, 30, 40, 50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외우고 계셔야 응용하며 써먹을 수 있습니다. 5&F를 바탕으로 뒤돌리기를 하기 위함이니 적어도 포인트 수치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형태입니다. 어떻게 쳐야 할까요? 대충 회전 주고 반두께만 맞춰도 어렵지 않게 들어가는 배치죠. 자, 그럼 5&F를 이용하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키스를 배제한 설명이니 참고하세요. 첫 번째, 세 번째 쿠션 어디에 수구가 와야 득점이 되는지 그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적구가 코너에 있는 빅볼이니 20 라인이죠. 20에서 25 정도에 떨어지면 큰 무리 없이 득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포인트가 아니고 왜 20에서 25냐 하면 회전력에 따라 3팁 이상으로 보내면 20에 와도 충분히 득점이 되고 2팁이면 25포인트에 오면 득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보내야 3쿠션 20에서 25 사이로 올까요? 그럴 때는 1적구와 1쿠션 임의의 위치로 가상의 선을 그려줍니다. 여기부터 간단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작 포인트와 원 쿠션 포인트의 차이가 세 번째 쿠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30포인트로 보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보다 길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아셔야 5&F를 이용한 뒤돌리기를 보다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1적구를 맞춘 후 원쿠션까지 수구의 궤적이 평행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쿠션까지 도달하기 전에 상단 또는 하단의 당점으로 변화가 생기면 출발 포인트가 달라져서 샷하기 전에 그려놓은 라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 뒤돌리기 구사 시 첫 번째 쿠션까지 포인트 계산하고 쳤는데 길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샷이 팔로우 샷이며 상단 회전을 이용하여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따라서 5&F를 이용하여 뒤돌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팔로우 샷보다는 간결한 샷으로 원쿠션까지 최대한 직선으로 수구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직선으로 보내기 위해 당점도 상단 회전보다는 중단 또는 중단에서 약간 하단의 당점이 좋습니다. 이 내용이 5&F를 이용한 뒤돌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회전은 세 번째 포인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것 아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5&F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5&F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출발 포인트에 따라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출발이 45에서 65 정도까지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공 크기 등의 마진을 감안하면 큰 무리 없이 구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5보다 위쪽으로는 기본 라인보다 짧아지고 65 라인을 벗어난 구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45보다 위쪽의 출발 시는 40포인트 기준 한 5포인트 정도가 짧아지고 30 출발 시 추가로 5포인트만큼 더 짧아집니다.
이런 짧은 출발인 경우는 보통의 경우보다 회전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0 출발일 경우 2팁으로 20을 보내면 코너까지 오지 않지만 3팁으로 보내주시면 코너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를 벗어나 70포인트 출발 시 5포인트 정도 길어지고 90 출발 시 5포인트가 추가로 길어집니다만 70 이상의 경우는 변화가 심해 감각적으로 많이 구사를 합니다. 단 이는 테이블 상태에 따라 변화가 전부 다르니 평소 치시는 테이블의 상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 가지 배치에 따른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뒤돌리기 배치에서 5NF를 이용한 기본 공략 방법입니다. 뒤돌리기를 치실 때 대부분 상단 회전을 조합해서 많이 치기는 하는데 이 뒤돌리기가 정말 안 될 때는 이 기본 방법을 숙지하시고 이 기본에 맞춰 풀어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뒤돌리기 공략 방법을 여러분들께 물어봤었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치십니다. 실제로 고점자분들은 배치별 두께 당점을 외우고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지션 플레이나 키스 배제를 위해 두께 당점을 고정해 놓지 않고 상황별 변화를 주면서 구사를 하곤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방법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선은 이 기준을 익혀두시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 응용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점자로 갈수록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하단의 당점에 의한 수구 진행 경로의 변화나 샷 스피드에 의한 변화까지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뒤돌리기 배치에서 5NF의 2, 3, 40 라인을 이용하여 세 번째 쿠션을 찾고 키스가 나지 않으면서 그 지점에 보내기 위해 두께 및 당점을 조절하고 구사를 합니다. 설명과 같이 5NF를 확실히 이용하여 구사할 때는 화면과 같이 이적구가 세 번째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대한 직선으로 수구를 보내는 데 집중하여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며 5NF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뒤돌리기뿐만 아니라 당구는 바둑과 같이 정말 다양한 배치가 존재하며 정답도 없고 구사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감각이 좀 필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빈 쿠션으로 수구를 보낼 때와 1적구를 맞추어 보낼 때는 전진력이 1적구에 나눠지기 때문에 수구의 궤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감각만 있으면 사상누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도 회전, 상하 당점, 스피드의 변화를 주면서 수구의 진행 변화를 느껴보시고 다양하게 연습하시면서 기본과 감각을 같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대대 초보 탈출 3편 뒤돌리기 유형별 포지션 플레이도 같이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음은 쉽게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에 잘 담겼는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게 당구 치시는 하루 되시고 기본구는 2번 생각하고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넬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대대 초보 탈출 30편. 오늘은 지난 옆돌리기 코너 보내기에 이어 기본이 될 수 있는 뒤돌리기 코너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칠 수 있는 너무 쉬운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치다가 기본공을 종종 놓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되새김질하고 가세요. 기본공만 놓치지 않고 잘 치셔도 에버리지 0.7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뒤돌리기 공략 시 특정한 형태를 제외하고는 회전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맥시멈 회전을 통해 득점을 할 수는 있지만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변화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뒤돌리기는 원쿠션까지의 거리도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가 적을수록 컨트롤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뒤돌리기 시 코너 보낼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당점은 중단 투팁입니다. 그럼 중단 투팁을 이용한 코너 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 빠르게 돌려서 볼게요. 그래도 중요한 라인들이니 꼭 보셔야 합니다. 물론 옆돌리기 시 사용했던 3팁을 이용한 라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출발이 장쿠션 쪽으로 올라갈수록 각이 좁아져서 조금씩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출발이 단쿠션 쪽으로 벌어지면 각이 커져서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발생하는 각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중대나 대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당구를 쳤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라인을 외울 수는 없지만 기본이 되는 굵직한 라인들은 가능한 몸으로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실수하는 형태입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 비스무리하게 서 있는 경우 평범하게 그냥 치면 수구가 밀려서 경로가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 많이들 하시는 팔로우샷의 영향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위치상 수구가 일적구에 얹어져서 밀려갈 가능성도 있으며 브릿지의 높이와 눈높이 때문에
옆단을 준다고 해도 실제로는 상단의 당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구가 밀려서 종종 길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샷을 짧게 끊어주던가 아니면 당점을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각적으로만 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실수를 할 경우 대부분 얇게 맞았네 하고 아실 겁니다. 짧게 형성된 경우는 두꺼웠어 하시죠? 감각이 참 오묘해요. 치면 바로 느낌이 오니 신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감각으로만 치면 항상 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라인을 조준하시고 쳐야 이런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런 라인도 그려보고 연습하고 외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출발이 매우 좁은 각으로 형성되는 출발 25포인트보다 안쪽의 위치는 코너까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2팁보다는 3팁을 이용하시는 게 코너 보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각이 매우 좁은 경우는 스피드까지 살려서 반대쪽 코너로 입사시키면 쿠션의 반발까지 작용해 수구를 보다 길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스와 포지션에 대해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기본공이라도 위에 말씀드린 것들과 키스 타이밍, 포지션 플레이까지 전부 생각을 하고 치셔야 고점자로 갈 수 있습니다. 당구가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기본이 탄탄해야 추가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항상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뒤돌리기 코너 보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기본구는 2번 생각하고 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지난 영상의 단장단 비껴치기, 소위 말하는 짱꼴라에 이어 오늘은 회전력을 이용한 장단장의 짧은 뒤돌리기 형태의 구사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더블레일 영상에서 큰 테이블, 작은 테이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겠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하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며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예상하시는 분들은 나름 센스가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장단장의 뒤돌리기 형태의 방법은 지난 영상의 단장단 비껴치기의 작은 테이블 형태입니다. 작은 테이블에서 대칭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를 보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중단 회전 또는 중하단 회전을 사용하여 두꺼운 두께로 직선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수구가 반대편 대칭 포인트를 향해서 진행됩니다. 수구가 진행하는 경로가 짧은 만큼 득점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회전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구사하는 방법을 꼼이라고도 하더군요. 물론 표준 용어는 아니겠죠. 장점도 지난 영상과 비슷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키스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력 만땅으로 가기 때문에 득점 가능한 3쿠션 지점이 넓어집니다. 즉 득점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기 중에 아버지도 안 준다는 마지막 돛대가 남았을 때 이런 배치가 나오면 회전력을 사용한 이 방법으로 구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기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나 다득점이 필요한 경우는 회전력을 줄여서 1적구를 컨트롤하여
포지션을 노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추어 저점자 아니겠습니까? 두께, 회전 조절에 자신이 없다면 이 방법으로 가는 게 100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포지션보다 1점이 소중하니까요. 앞의 단장단 비껴치기와 구사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도 천천히 회전력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훨씬 쉽습니다. 핵심은 동일하게 두꺼운 두께로 1적구의 전진력을 최대한 넘겨주고 직선으로 원쿠션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화면과 같은 옆돌리기에 응용하셔도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구장에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쉽게 체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회전력을 이용한 이 방법은 고점자분들이나 프로 선수들도 시합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진행된 이집트 3쿠션 당구 월드컵 32강에서 야스퍼스 선수가 같은 방식으로 구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본구는 꼭 성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에 대한 영상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려고 하는 샤넬마스터입니다. 대대 초보 탈출 48편. 오늘은 배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짧은 뒤돌리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11편에서 맥시멈 회전을 이용한 짧은 뒤돌리기, 소위 말하는 꼬미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11편과는 반대로 회전력을 절제하고 가능한 각대로 수구를 굴러다니게 하여 득점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꽤나 난이도가 있는 방법으로 저점자분들은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셨다가 나중에 20점 중반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 이게 그때 샤넬이라는 놈이 얘기한 거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적구의 위치에 따라 맥시멈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리할 때가 있고 이번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방법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적구가 3쿠션에 가깝게 놓여 있으면 맥시멈 회전으로 마진을 늘려주는 방법이 유리하고 이적구가 3쿠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회전력으로 인해 길게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흰 배합에 있고 흰 배합을 위해서는 스트로크가 중요합니다. 길게 뻗어주는 샷이 아닌 쇼트샷. 쇼트샷이 그 열쇠입니다. 적당히 맞을 정도의 흰 배합과 쇼트샷이 조합이 되면 수구와 큐가 닿는 시간이 짧아져 회전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때문에 회전이 원쿠션에서만 작용을 하고 투쿠션, 3쿠션에서는 우회전과 같이 원쿠션 이후에 형성된 각도로만 수구가 진행하게 됩니다. 소위 수구가 굴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쿠션에서 소위 말하는 퉁하고 튀어오르는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롱 팔로우 샷은 임팩트를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회전력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쇼트샷과 흰 배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 형태의 공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배치일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수구에 회전이 많이 실려 있어 회전력으로 인해 길게 빠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배치일 때 쇼트샷으로 적당히 맞을 정도의 힘만 실어주시면 조금 전과 같이 길게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또한 화면과 같이 회전력을 지닌 채로 코너를 돌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배치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짧은 형태의 뒤돌리기를 어떻게 치면 되느냐? 현재까지 제가 내린 답은 감입니다.
참 무책임하죠? 제가 규칙을 찾아서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수많은 배치를 놓고 쳐봤는데 모든 배치에 적용되는 이렇다 할 공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의 배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공식에 갖다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일단 이 방법은 강하게 치는 샷이 아닌 1적구를 2분의 1 정도의 두께로 툭 갖다 맞추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사구 경험은 있으실 테니 이때 수구가 원쿠션 어디까지 갈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때 이런 라인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원쿠션 이후 무회전, 원팁, 투팁, 쓰리팁을 사용할 때의 수구의 경로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잘 안 그려졌습니다. 화면과 같은 배치를 놓고 한 30분만 2분의 1 두께를 무회전에서 3팁까지 쇼트샷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수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짧은 뒤돌리기 배치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회전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방법은 배치상 넘어갈까봐 겁먹어서 원쿠션에서의 회전이 부족하여 각이 좁아져서 짧게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브릿지를 평소보다 수구와 가깝게 하는 것이 쇼트샷과 힘 배합에 좀 더 유리합니다. 브릿지를 짧게 잡아주시고 샷도 짧게 툭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쇼트샷과 힘 배합의 조합은 화면과 같은 모양의 공을 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럴 때는 2팁, 이럴 때는 3팁 이렇게 깔끔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번 영상은 어느 정도 감각이 필요해서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짧은 뒤돌리기는 매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연습해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기본구는 놓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샤넬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샤넬마스터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뒤돌리기 키스 피하기. 실전에서 뒤돌리기 키스 많이 나는 분들께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2족구가 코너에 있다고 가정하고 뒤돌리기는 4가지 정도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수구와 1족구와 코너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키스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배치를 기준으로 수구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와 수구가 바깥쪽으로 배치된 형태가 있고, 마지막은 처음 보여드린 형태와 반대선상으로 수구와 1족구가 반대편 코너와 일직선으로 놓여진 배치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쉬운 배치를 먼저 알아보고 난 후에 키스 확률이 높은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구가 1족구보다 안쪽으로 배치된 모양입니다. 이런 배치 키스가 나면 정말 안타깝죠? 1족구의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족구가 중앙 부근에서 위쪽에 있을 때 반두께 이상의 두께로 1족구를 먼저 보내고 수구를 진행시키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얇은 두께로 수구와 1족구의 경로를 다르게 하여 시간차로 교차시키는 방법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얇은 두께로 수구와 일적구를 시간차로 교차시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두께로 치는 방법은 일적구가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어퍼컷 키스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퍼컷 키스는 일적구의 빠르기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단, 일적구를 얇은 두께로 보낼 때의 방향이 수구가 가야 하는 세 번째 방향이면 키스의 확률이 높으니 두꺼운 두께로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적구가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는 일적구를 두껍게 밀어쳐 앞돌리기 형태로 돌리는 방법과 뒤돌리기 대회전 형태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얇은 두께와 스피드로 각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구가 일적구 코너 라인보다 안쪽에 배치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모양들을 기억하셨다가 어느 방법으로 일적구를 보낼지 확실히 결정한 다음 샷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수구가 일적구보다 바깥쪽에 배치된 모양입니다. 이때는 일단 득점을 위해서는 일적구를 얇게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적구를 얇게 쳐서 일적구가 지나가기 전에 수구를 돌아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적구가 두 번째 쿠션까지 먼저 간 후에, 즉 일적구가 지나간 후에 수구를 돌아오게 할 것이냐입니다. 일적구를 보내고 수구가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로 쳐야 하기 때문에 경로가 보통은 짧아집니다. 따라서 배치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의 일자 배치입니다. 어지간하면 키스 확률이 매우 높은 배치입니다. 두꺼워도 키스, 얇아도 키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배치는 3분의 1 두께 정도로 수구와 일적구의 스피드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서 수구가 원쿠션에서 투쿠션 가는 경로와 평행하게 일적구의 경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가능한 등속 느낌의 스트로크입니다. 가속을 하면 수구가 확 빨라져서 속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설명보다는 화면을 보시면서 수구와 일적구가 진행되는 모양을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적구가 아래쪽에 배치된 경우는 앞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각도상 상단 회전을 이용하여 가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일적구와 수구가 나란히 달려가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또한 얇은 두께와 스피드를 이용하여 키스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배치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조금 전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키스가 잘 발생할 뿐만 아니라 득점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많이들 강하게 치시는데 강하게 친다고 잘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스트로크로 정확한 하단 당점을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일적구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얇은 두께로 끌어주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일적구가 중간 이상의 위쪽에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구가 원투 쿠션을 지나려 할 때 대부분의 키스가 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모양을 기억하셨다가 정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두껍게 끌어서 일적구를 뒤돌리기 형태로 돌아나가게 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얇게 끌어서 일적구를 장장 쿠션으로 오게 하되 오기 전에 수구가 돌아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렵기는 하지만 두 번째, 얇게 끌어서 수구가 먼저 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두껍게 끌어서 일적구를 보내는 방법은 이적구 근처에서 또 한 번 키스날 확률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부분은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번외로 한 가지 배치를 추가합니다. 이 또한 많이 나오는 배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키스를 빼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얇은 두께와 스피드로 수구가 일적구보다 먼저 돌아 나오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적당히 얇은 두께로 일적구가 지나간 다음 수구가 돌아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적구와 쿠션까지의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은 모양이고,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배치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구력입니다. 많이 쳐보셔야 어느 방법이 가능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공략하실 때 살짝 제가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얇은 두께 컨트롤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큐를 잡지 않고 큐의 무게로만 수구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분리가 많이 되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얇게 맞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뒤돌리기의 형태를 말씀드린 몇 가지로 한정해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많은 비중의 공들이 앞의 내용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보시고 눈으로라도 꼭 익혀두시고 뒤돌리기 키스는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정리해보면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뒤돌리기 키스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두께를 이용해 속도를 달리하여 1적구를 먼저 보내냐 수구를 먼저 보내냐 하는 방법. 또 하나는 1적구와 수구의 경로를 최대한 겹치지 않게 진행시키는 방법. 마지막은 세 번째 설명드린 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진행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속도를 비슷하게 하고 경로를 다르게 하여 키스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설계를 하고 쳤는데 키스 나면 결과 확인도 못 해보고 엄청 허망합니다. 저도 충분히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한 채 끝나는 그 심정. 키스 피하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은 포지션 플레이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채널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초보 탈출 3편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올려놨었네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쯤 봐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몇 가지 키스 안 나게 치는 뒤돌리기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샤넬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